였습니다. 우리 옆에 이토 히로부미라는 존재는 아시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라는 존재는 단순한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시모노세키, 야마구치갱, 산구라고 하는 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큐슈와 일본 혼슈, 본토가 만나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바닷가 지역입니다. 여기도 변방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우국지사들, 일본어로 보면 우국지사들이요. 지사들이 길러집니다. 거기에 요시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실패하고서 소위 죄인이 돼가지고 동네에 유배됐던 인물입니다. 이 요시다가 소위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자,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변방에 있는 바닷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사카모토 류오마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 류오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일본 아사히 신문이 뽑은 20세기 최대 인물, 또 일본의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 인물이 사카모토 류오마입니다. 류오마는 사곡이라고 하는 시코쿠 섬 출신입니다. 일본에서는 최초의 신혼여행을 간 사람, 최초의 무역업자, 최초의 사진작가, 이 최초라고 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이 붙는 독특한 인물이 사카모토 류오마입니다. 이 류오마가 이토 히로부미가 살던 저 동네, 소위 그 조슈파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설명드렸지 시모노세키나 뭐 이런 쪽입니다. 또 오른쪽인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는 사치마판, 다시 얘기하면 큐슈의 저 꼭지에 있는 가고시마 갱과 오늘날 큐슈와 저쪽이 맞는 그쪽과 양쪽 세력이 사이가 안 좋은 거를 이 사카모토 류오마가 소위 중매를 씁니다. 중매를 서서 그 양쪽 세력이 결탁한 것이 조슈파입니다. 이 조슈파들이 메이지 유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본의 근대는 먼 동경이 아니고 중심부 오사카가 아니고 일본의 근대는 저 변방이었던 이런 바닷가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다의 본격적인 외세가 미래닥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 대표국이죠. 자, 네덜란드가 몰락하고 맨 처음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몰락하고 그러면 네덜란드가 몰락하고 마지막 새로운 생계 앵글로색슨 영국이 등장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The Great British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미 아편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조차했고 또 끊임없이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과 영국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문도를 침략했습니다. 오늘날도 거문도에 가보면 영국군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서대 동참하는 영국 세력이 한반도까지 깊게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남양전선까지 확대됩니다. 자, 한반도가 일본 해양 세력인 일본과 해양 세력인 영국에 의해서 식민이 될 때 영일동맹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또 미국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일본이 먹는 것을 용인하는 대신 너희들이 그 일본이 미국 아이들이 바로 필리핀을 식민지하는 것을 용인해 달라는 것이 가찌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쉽게 정리해서 대해양 세력인 영국, 대해양 세력인 일본, 대해양 세력인 미국이 합작을 해서 아시아를 제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소위 그 자본주의적 모순 관계에 의해서 영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 세계 제2차 대전.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말할 때는 뭐 유럽 전선도 있었고 독일 전선, 또 아프리카 전선, 이탈리아 전선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싸움은 태평양 전선이었어요.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판가리 싸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남양군도였습니다. 남양군도. 자, 이 사진은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에 있는
그 전쟁의 흔적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수많은 전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징용, 징병, 또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전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자, 이 남양군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괌, 사이판, 티니안, 또 그 말고도 얍, 또 이런 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또 파푸아 뉴기니아, 이 일대가 전부 다 일본의 준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던 것이 지난 남양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재미있는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찍은 이 사진은 언뜻 보면 이 사진에 일본인들이 독도에 서 있는데 저 끝에 4명의 조선 여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해녀 같습니다. 해녀들을 사다가 여기서 강치잡이도 하고 전복도 캐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했던 흔적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독도에 관한 그 이야기가 1905년도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를 늑탈하고 난 다음에 일제는 여기를 통해서 강치, 바다사지를 잡아들이고 또 한국 해녀들까지 끌어다가 일을 시키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이와 같은 시기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전쟁의 와중에 1950년대에 옥기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다 간판까지 세워가면서 자기들 땅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1950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즉자적인 30년대나 50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가면 1905년, 더 거슬러 가면 안정복 사건, 더 거슬러 가면 더 멀리 바다를 포기하고 공도정책을 통해서 바다를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선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반드시 매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들의 시각은 좀 더 크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주도 남쪽 바로 밑에는 남방전략의 하점인 이호도 종합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저 먼 바다에 이런 거대한 헬리콥터장까지 달려있는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도에서 149km, 이호도. 자, 중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독도라고 하는 문제, 또 동해라고 하는 표기 문제 가지고 일본과 싸우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큰 싸움은 어쩌면 대륙붕을 통한 저 남쪽 바다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 일본이 여러분 알다시피 센카쿠 열도, 또 저 중국이 또 난사군도라고 하는 저 남쪽 선 가지고 동아시아의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엄청난 해양 영토 분쟁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한테 예견될 수 있는 이런 이호도에 같은 싸움을 대비하면서 우리는 해양 영토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을 독도에서 저 이호도까지, 또 이호도에서 더 먼 남방 영토로까지 우리의 인식의 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런 이호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무조건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해도 경영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리할까 그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포기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바다를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산 선생이 갖고 있던 이 탁월한 해안, 역사를 바라보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산 선생이 역시 그래도 기양을 가셨기 때문에 저 강진 바닷가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산 선생의 입장에서는 갯벌이 뭔지도 알았고 바다의 세계를 깊게 각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 다산 선생은 경세위표를 통해 가지고 해도 경영론을 부르셨습니다. 해도 경영은 다시 얘기하면 저 남방의 섬들을 잘 관리하면 저 남방의 섬들이 우리한테 큰 시너지를 갖다 줄 것이다. 쉽게 하면 한반도가 조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저 남쪽을 잘 경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오늘 강의할 때 얘기했습니다. 임진왜란도 남쪽에서 치고 들어왔고, 또 외세가 들어올 때, 또 일본이 근대화 때 또 치고 들어올 때, 또 영국이 들어올 때, 또 미국이 들어올 때 수많은 나라가
들어올 때 남방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실